자, 이번 시간에는 폰트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우리가 개념들을, 폰트 속성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선생님이 실습할 때 코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응용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이해 못하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할 때 잘 들어두시고 그거를 잘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치중하지 말고 이 개념을 설명한 건 잘 듣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서 뭐 고개만 끄덕끄덕 거린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거는 선생님의 역할이지만은 사용해서 숙달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잘 메모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폰트. 우리가 어떤 폰트를 꾸며준다고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폰트 속성과 텍스트 속성으로 우리가 크게 분류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뜻입니다. 그 대상들은 다 똑같습니다.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꾸며줄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꾸며줄 때 우리가 폰트의 종류, 폰트의 사이즈, 폰트의 어떤 스타일, 굵기 이런 것들은 폰트 속성에 속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정렬하거나 아니면 텍스트의 자간을 넓혀주거나 행간을 넓혀주거나 행간을 좁히거나 자간을 좁히거나 이렇게 어떤 문장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텍스트 속성에 관련된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꾸며준다. 아랫줄 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윗줄 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라인이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A 태그 하면은 항상 A 시작합니다. A 끝납니다. 네이버 연결 이렇게 하면은 항상 링크가 걸려있는 태그들은 이렇게 라인이 언더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없앨 때는 우리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폰트 속성은 폰트를 꾸며줄 때 글씨를 꾸며줄 때는 폰트 속성과 텍스트 속성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폰트의 종류라든지 사이즈, 스타일들은 폰트 속성에 또 이 문장들을 정렬하고 또 자간 행간을 바꿀 때 이 텍스트를 꾸미고 할 때는 우리가 텍스트 속성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폰트 속성, 폰트의 종류, 사이즈, 스타일은 어떻게 우리가 정하는지. 먼저 폰트의 종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폰트의 적용 방법. 우리가 웹브라우저가 폰트를 적용할 때 예쁜 폰트로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디자이너들의 어떤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아야 내가 예쁜 글씨를 우리가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가 지원해주는 기본 폰트를 우리가 적용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웹브라우저는 CSS에 정의해 놓은 폰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CSS의 폰트를 지정해 주면은 이 폰트가 내
내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 그거를 보여주게 되고, 만약에 내가 CS에서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 이렇게 했는데 내 PC에 만약에 그 맑은 고딕이 깔려 있지 않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웹브라우저의 기본 폰트, 여기서 제공해주는 기본 폰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CSS로 적용해 놓은 이 폰트는 내 PC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유저들이 틀리게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다 동일한 폰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웹서버에 폰트를 넣어놓고 그걸 땡겨서 쓰는 겁니다. 이게 웹서버 웹 폰트라고 합니다. 웹 폰트, 웹서버에 있는 폰트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컴퓨터에 그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 설치되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동등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예, 그렇죠. 웹서버에 폰트를 넣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폰트, 웹브라우저에서 적용되는 폰트는 이렇게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웹브라우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웹브라우저가 또 하나의 웹브라우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전이 다 각각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에 사용되는 폰트의 유형들이 이렇게 제각각 틀리다는 틀리다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는 웹 폰트를 익스플로러 5 시절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독특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동원해 서체와 서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즉 해당 폰트를 EOT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익스플로러 8에서 익스플로러 8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익스플로러 없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이 폰트만도 이렇게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저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익스플로러는 아래 폰트 파일 유형과 지원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보면은 EOT는 익스플로러에서만 통용되는 일반 폰트 파일을 EOT로 변환시켜서 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트루 타입과 오픈 타입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폰트 얘기할 때. 우리 폰트 다운로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컴퓨터에 폰트 폴더를 열어보면 TTF도 있고 OTF 이렇게 있습니다. 확장자가. 그런데 이 TTF는 True Type Format 또 OTF는 Open Type Format 해서 서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컴퓨터 파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다. 웹뿐만 아니라 워드 프로세싱이나 전자출판에서 사용하는 거다니까 얘는 우리가 웹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워드프레스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컴퓨터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폰트가 이렇게 트루 타입과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ttf, 뭐뭐.otf 하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관련된 서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웹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woff, 이것은 이 파일들은 웹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이 파일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기기나 익스플로러 8 사용자는 서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벽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뭐뭐.svg, 이 파일은 서체 파일이 아니다. 이 svg 파일은 문제는 파일 크기가 트루 타입의 2배, w5배 파일의 거의 3배 달한다. 무겁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svg를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iOS 사파리 4.1 이전 버전에서 인식하는 유일한 웹 폰트 타입이라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웹 폰트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폰트 적용 방법. 자,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은 설명할 필요 없고, 자, CSS에서 폰트를 지정할 때 우리 속성은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이 폰트 패밀리는 글꼴을 설정해주는 속성입니다. 글꼴을 설정해주는 속성. 자, 이 폰트 패밀리를 지정하는 방법. 폰트 패밀리 하고서 땡땡 굴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또 폰트 패밀리 영문을 먼저 쓰고 굴림 이렇게 했을 경우, 자, 1번에서는 굴림 글꼴 안에 영문과 한글이 모두 들어 있어서 굴림은 영문과 한글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전부 굴림으로, 영문, 한글이 모두 굴림으로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영문 글씨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굴림체를 써줬습니다. 2번을 보면 영문을 먼저 해주고 한글은 굴림으로 적용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폰트 패밀리하고 우리가 서체들을 이렇게 쉼표를 해서 나열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맨 앞에 거부터 먼저 우리가 읽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얘를 적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 다음에 없을 경우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적용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굴림을 제일 먼저 쓰면은 굴림에는 영문이라든지 한글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영문, 한글 모두 굴림으로 되어 있지만은, 자, 영문 서체를 먼저 우리가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굴림을 해주면은 영문은 먼저 다 요 앞에 있는 영문 글씨체로 되어 있고 한글은 뒤에 있는 굴림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CSS 제작 시 폰트 패밀리 도둠이라고 하면 안 되고 폰트 패밀리 도둠, 쉼표 도둠 이렇게 같이 중복해서 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냐 하면은 도둠 이거는 우리가
한글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은 이 도둠, 뒤에 있는 도둠은 비한국어, 영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 도둠이라는 한글말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써줘야지 도둠 글씨체가 다 같이 지원을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폰트 패밀리는 앞에 있는 순서대로 앞에 거부터 적용하고 뒤에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 내 컴퓨터에서 굴림을 찾아서 적용시켜주고 없으면은 그 다음 거 없으면 그 다음 걸로 적용해 나간다는 순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폰트 패밀리 한글 폰트의 특징. 자, 한글 글꼴은 수가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좋습니다. 가변폭 글꼴과 고정폭 글꼴이 있는데 고정폭 글꼴은 간격이 조절할 수 없는 거고 가변폭 글꼴은 글꼴 사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변폭 글꼴은 이렇게 굴림, 도둠, 바탕, 궁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우리 가변 글꼴이고 고정폭 글꼴은 굴림체, 도둠체, 바탕체, 궁서체 이렇게 우리 폰트 보면은 왜 굴림도 있고 굴림체도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었죠. 이렇게 가변과 고정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한글 폰트가 굴림, 굴림체, 도둠, 도둠체, 바탕, 바탕체, 궁서, 궁서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 굴림을 폰트로 지정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한글로 된 폰트명은 공백이 없더라도 쌍따옴표로 둘러싸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폰트 패밀리 하고 굴림,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한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요렇게 내 컴퓨터의 폰트를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지정할 때 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웹 서버의 폰트를 지정하는 것. 이러면 미설치된 컴퓨터나 설치된 컴퓨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폰트페이스 골뱅이 폰트페이스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 골뱅이 폰트페이스는 지시어를 뜻하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서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서체를 적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쓰는 방법은 골뱅이 폰트페이스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골뱅이 폰트페이스 속성 사용 방법.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뱅이 폰트페이스. 자, 우리가 서버에 있는 폰트를 갖다가 쓸 건데, 자, 폰트 패밀리. 폰트는 나눔 고딕을 갖다 쓸 겁니다. 그럼 나눔 고딕이 어디에 있어야지요? 웹 서버에 있어야 됩니다. 웹 서버에 있어야 됩니다. 자, src 무엇을 넣을 때 우리 src를 쓰죠. 이미지 src, 그쵸? 맞아. 폰트페이스 src 속성. 자, 이 URL 가지고 우리가 넣을 건데, 어디? 폰트 폴더에 있는 나눔 고딕.eot를 갖다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는 왜 필요하냐?
세 번째 줄은 익스플로러 9의 호환성 모드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 그 다음 src URL 웹 서비스 폰트를 갖다 쓸 건데 나눔 고딕.eot 물음표 샵 IEFIX 그리고 포맷은 이런 포맷을 갖다가 쓴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넷째 줄 두 번째 src 속성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EOT 요 파일인데 이 파일 이름 끝에 물음표 샵 IEFIX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플로러 6에서 8까지 웹브라우저의 버그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익스플로러가 제대로 폰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스플로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부터는 바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글씨를 나눔 고딕을 갖다 쓸 건데 나눔 고딕이 각각 이 특징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징 위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 이 폰트 특징에 따라 가지고 갖다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웹브라우저에서는 WOF, 어떤 웹브라우저는 TTF, 어떤 웹브라우저는 SVG 요 폰트를 갖다 쓰는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요걸 적용하고 요걸 적용해보고 요걸 적용해보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폰트들을 갖다가 필요한 폰트만 갖다 쓴다는 뜻입니다. 얘를 전체적으로 다 다운로드 받지 않고 얘만 혹은 얘를 지원받는 웹브라우저는 얘만 또 얘를 지원받는 웹브라우저는 얘만 갖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웹 폰트란 방문자의 로컬 컴퓨터에 폰트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의 특정 서버에 위치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화면에 표시해지는 웹 전용 폰트를 말한다. 그래서 웹 폰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눔 고딕 폰트 미설치 PC에서는 기본 폰트 도둠이 보여주는데 웹 폰트를 이용하면 나눔 고딕 폰트가 PC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폰트 속성의 종류. 자, 좀 전에 폰트는 폰트 속성과 텍스트 속성 두 가지로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자, 폰트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좀 전에 폰트 패밀리 속성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웨이트 또 요거는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머리만 아픕니다. 글자 크기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폰트 패밀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이탈릭체 등의 글꼴을 지정하는 스타일이다. 폰트 스타일. 노말은 폰트 스타일 이걸 지정 안 할 때는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폰트 스타일 이탈릭 하면은 기울림체로 변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탈릭체랑 기울림체를 만들고 싶을 때는 항상 폰트 습성을 사용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지만 폰트 사이즈, 폰트 패밀리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자,